문화가 되면 돈이 됩니다. 돈이 되면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문피아에서는 430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6,000% 정도 성장을 이제 한 5년 정도 하게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문피아의 김한철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10살 때 이제 처음 이제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것 때문에 수술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 오진이라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뒤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었는데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제 그렇게 돼 보니 어머니께서 이제 계속해서 생활을 하셔야 됐고 돈을 버셔야 됐고, 뭐 당연히 이제 홀어머니 밑에 있으니까 학교는 못 갔고요. 그때는 뭘 하려고 해도 집에만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책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책을 봐야 되고 또 책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책을 봐왔는데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뭐가 됐나 하면 좀 철이 빨리 들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제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20살이 되기 전까지 배울 수 있는 걸 모든 걸 배웠었습니다. 직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맨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이제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각도 있었는데 그게 연결되어 가지고 서각이라는 걸 배워서 그걸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그쪽으로 자질을 보이고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걸 이제 판다고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과정이 있게 되면서 이제 아는 사람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초반에 상당히 잘 됐는데, 그래서 잘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사람들이 확장하지 않습니까? 확장하게 됐죠. 근데 그때 딱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으로 가는 모든 게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다가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 무너지니까 이제 집은 빚더미에 이제 눌러앉게 된 거죠.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제가 몸이 튼튼했다면 언제라도 나가서 노동이라도 해서라도 그걸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정말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엔 서각이었으니까 작가로서 성공을 해보자 하고 이제 국전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단순히 그림 그리는 거하고 달라서 서각을 한다는 거는 나무에다가 이제 그걸 새겨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나무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게 이제 병풍을 만들 생각이었었습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이제 나무가 비쌌습니다. 근데 그때 형편으로 저는 이제 도저히 이 나무를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꾸기에도 너무 큰 돈이고 꽂을 사람도 없고 집도 이미 저당 잡힌 상태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연히 어떻게 알던 분이 혹시 글을 써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글이라면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무협이라고 하는 게 소개된 거는 중국 무협을 번역하는 거였는데 번역하던 무협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국내에서 창작을 하게 되면서 창작할 사람들을 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가 구해서 원고를 써서 보냈는데 뜻밖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죠. 드디어 나무를 살 수 있겠다.
돈을 벌었으니까. 첫 번째 벌었던 돈이 98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를 써서 받았던 돈이. 나무값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모자라죠. 하나만 더 쓰면 되겠다. 하나를 더 썼습니다. 샀을까요? 못 샀습니다. 나무 대신 펜을 사게 됐습니다. 25이 되었을 때 처음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글을 쓴다고 하는 게 타자기로 시작을 해서 또 전동 타자기 등등 해서 이제 컴퓨터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다 보니 타자기 칠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컴퓨터를 이제 하게 되면서 PC통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밖에를 나갈 수 없었던 입장에서 보자면 PC통신은 전혀 다른 세계였던 거예요. 지금 인터넷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조악하고 느려 터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였던 거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얘기할 수 있었고. 보이는 화면은 이제 하이텔에 있는 그 화면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하면서 배웠습니다. 컴퓨터를 배웠고 배우다 보니 거기서 그 게시판에서 이제 질문 답변란을 가장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질문 답변란에 게시판 지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답변을 해주다 보니 또 언젠가 보니 벌써 테스트 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종일 하다 보니 그 동호회의 회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동호회였습니다. 회원수가 5만 명이었는데 PC통신으로 보자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동호회였습니다. 굳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의 전전 회장이 누구였냐면 안철수 씨였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과연 이 컴퓨터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PC통신이 인터넷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빨리 알게 돼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빠르게 인터넷으로 나와서 고무림이라고 해서 무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사이트가 이제 처음에는 무협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협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협이 아닌 판타지가 생기고 기타 다른 장르가 계속 생겼습니다. 계속 생기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21개의 장르를 아우르는 문피아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피아는 모든 종류의 장르를 다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이르러서 벌써 10년이 지났죠. 그래서 처음 이제 법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문피아가 법인화되고 난 다음에 첫 해에 드디어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첫 해의 매출은 7억 정도를 발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작년에 문피아가 약 350억의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조금 더 올라서 한 430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한 6,000% 성장을 이제 한 5년 정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430억 정도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큰 정말 대단히 비싼 걸 팔고 있냐면 그게 아닙니다. 한 회 보는데 100원짜리를 파는 거거든요. 100원으로 나누면 과연 몇 사람이 몇 회를 봤을까요? 그런 시장 하에서 독자가 다시 떠나간다면, 독자에게 실망을 준다면, 또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새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인터넷 시대에서는 오늘의 강자가 내일의 승자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를 아울렀던 야후가 지금 젊은 분들은 야후가 뭐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인터넷 기업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변하고
끝없이 바꾸고 끝없이 달라지지 않으면 언젠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2등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2등으로서 버티기 어려우면 언제나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혁신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작가로 있을 때 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쓰나, 어떻게 하면 독자가 더 좋아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사업가가 된 거죠. 사업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도 누가 뭐라고 보면 굳이 저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니 글을 안 씁니다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글을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어떻게 변해야 문피아가 또 이 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책을 파는 그런 작가에서 이제 문화를 파는,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문피아의 수장으로서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책으로서 끝날 것이냐. 책은 원작입니다. 그러면 이 원작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뽀로로 같은 그 캐릭터가 만화로 남아있을 때 그냥 만화였겠죠. 하지만 그게 세상으로 튀어나왔을 때,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미 그 캐릭터는 단순한 만화가 아니었던 거죠.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가 됐던 겁니다. 문화가 되면, 속된 말을 말씀드리면 돈이 됩니다. 돈이 되면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정말 오래오래 전에 있었던, 이제 오래된 미국의 만화책에서 나온 마블이 신화가 되죠. 마블 신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말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통일이 내리라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교육이나 우리가 가진 이 이야기는 그 힘이 무한대이고 양 또한 무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피아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보면 발해의 혼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첫 달에 3만 부가 나갔고 두 번째 달에 5만 부가 팔렸습니다. 근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베스트셀러 기록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무협이었기 때문에 올려주지 못한다였습니다. 그렇게 B급으로 보여지고 있던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전면에 나설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B급이 마블이 메이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미 증명을 하고 있고 K-팝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을 나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한류가 세상을 정복하다시피 하고 있고 BTS가 상상도 못했던 빌보드 1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콘텐츠가 이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웹소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게, 그 이야기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그래서 문피아에서는 그 세계로, 미래로, 그리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라는 걸 캐치프레이즈를 놓고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아카데미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웹소설을 쓸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전체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생각하신다면 웹소설을 쓰고 싶다면 와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나온 제 제자들이 정말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있고 영화를 계약을 하고 드라마를 계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곳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로, 미래로 또 이제 우리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